세 번째, 심폐소생술의 활용입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첫 번째, 반응 확인. 즉,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을 합니다.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의 조치로는 환자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어떻게 환자의 의식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저기서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어깨를 두들겨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한쪽이 편마비 입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감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 중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쪽 어깨를 두들겨서 의식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식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맞습니다. 그 기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없다. 그 다음에 오는 기전이 뭐다? 호흡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기전이 뭐다?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뭐다?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유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반응 확인을 통해, 즉 어디를? 어깨를 두들겨서 환자의 의식 유무를 판단합니다. 의식이 없다 판단되면 두 번째, 구조 요청입니다. 얻다가 119에,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선생님 위급 상황입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또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선생님 자동심장 충격기를 갖다 주세요 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사람을 찍어서 도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0회 가슴 압박입니다. 체스트 컴프레이션. 위치는 흉골 중앙 하단 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박의 4대 원칙, 정확한 위치를 깊고 빠르게 누른 만큼 되돌리고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한다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8세 이상은 두 손으로, 8세 이하는 한 손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 위치는 보시게 되면은 흉골이 있습니다. 흉골. 즉, 위에서 들어가는 부위 있죠. 예, 들어가는 부위, 흉골이 시작하는 들어가는 부위, 말랑말랑하죠. 이 부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끝에서 갈라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 요 갈라지는 부위.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흉골, 신용어로는 복장뼈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치가 어디냐? 그 길이를, 들어가는 부위, 갈라지는 부위를 재서 반을 나눕니다. 흉골의 중앙, 위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밑을 누릅니다. low half of the sternum 해서 위가 아니라 밑, 요 부위를 누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센치? 5cm를 1초에 2번꼴로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뭐냐? 중앙 위를 누르면 안 들어가고요. 중앙 밑, 특히 검상돌기,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누르게 되면 장기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골 중앙 하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압박의 4대 원칙과 인공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흉골 중앙 하단. 두 번째, 깊고 빠르게 몇 cm? 5cm를 1초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력으로. 세 번째, 누른 만큼 되돌리고 5cm 눌렀으면 5cm가 완전히 이완이 될 수 있게끔요. 네 번째, 가슴 압박 중단의 최소화. 우리가 보통 FM대로 하기 위해서는 2분마다 교대해 주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분이나 30초를 누르고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사람을 교대할 때는 10초 안에 최대한 빨리 압박 중단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한 위치를 깊고 빠르게 누른 만큼 되돌리고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는 4대 원칙을 꼭 지키시면 되고요. 특히 호흡 정지에 의한 심정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질식이거나 유독가스를 흡입을 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히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박의 4대 원칙과 인공호흡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30배 가슴 압박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구조자의 팔이 직각이 돼야 됩니다. 수직이 되게끔. 그래서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압박 깊이는 성인 5cm, 소아 4에서 5cm, 영아 4cm, 분당 100에서 120회 속력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계속 누르셔서 만약에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만하시고요. 의식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은 119가 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0번을 누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 유지입니다. 30번을 누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해서 한 손은 이마에, 한 손은 턱에 대고요. 동시에 머리를 제껴서, 즉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실시를 해줍니다. 저걸 하는 이유는 뭐다? 중력에 의해서 처진 혀가 기도를 개방해 줌으로써 어떻게 된다? 다시 기도가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실시를 해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를 합니다. 인공호흡인데요. 코를 막고요. 환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쌉니다. 감싸서 코를 막고 불어줍니다. 시간은 1초간. 그래서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1초간 2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다음에 바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번을 누르신 다음에 뭘 하신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하시고 다시 가슴 압박 30번을 실시하시고 이거를 30대 2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의 진행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양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때 환자가 편마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어깨를 두드려야 하며 뇌진탕이나 경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거나 때리면 안 됩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을 지목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을 정확히 지목하여 한 사람은 119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응급처치는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호흡이 있는지,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진 않는지를 파악합니다.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되면 재빨리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가슴 압박 지점을 찾기 위해 환자 상의를 노출시킵니다. 상의 노출은 가슴 압박 시 압박점이 바뀌지 않게 도와주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에도 쉽게 패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슴 압박 시에는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가슴 압박 지점은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위치입니다. 압박 지점을 손가락으로 찾고 손꿈치 부분을 댄 다음 양손 깍지를 껴줍니다. 이때 아래쪽 손은 손가락을 들어 압박 지점에 정확히 손꿈치 부분만 닿도록 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압박 시에는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숫자를 세어 주변의 응급구조 상황임을 알립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약 5에서 6cm,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시행합니다.